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 전통시대에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라는 없었다. 인류의 문명 발달 과정도 따지고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했던 불평등한 사회가 대두됐기 때문에 비로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분제도 역사는 유구하다. 다만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니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삼국시대 귀족, 평민, 노비. 전통시대 신분을 구분짓는 가장 큰 이유는 세습이라는 데 있다. 삼국시대 신분제도를 3단계로 구분짓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명확한 세습적인 신분에 있다. 다만 신분별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비율이었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일본 나라현 정창원에 보관된 통일신라 시대의 고문서를 통해 당시 청주북은 4개 부락의 구성 비율이 귀족 10%, 평민 80%, 노비 10%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다. 두 번째, 고려시대 귀족, 중인, 평민, 노비. 고려시대에 오면 4개 계층으로 한 단계가 늘어난다. 중인이라는 하급관리나 지방 호족 세력이 세습적인 신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선시대와 똑같은 사회구조였다고 보면 된다. 다만 양민중에는 노비는 아니었지만 노비 못지않게 차별 대우를 받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향소부곡의 주민들이었다. 만약 향소부곡 주민들을 노비와 같이 취급하면 고려의 천민 집단은 총 30%가 된다. 대략 조선 초기 노비의 비율과 비슷해진다. 고려 후기부터 검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로 노비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세 번째, 조선시대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똑같은 양천제였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조선 초 양반 10%, 중인 10%, 평민 40%, 노비 40%였는데 17세기를 분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점차 노비가 늘어나고 이후로는 노비는 줄고 양반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는 국민 대다수가 양반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조선시대 노비의 수는 왜 갑자기 많아지게 됐나? 조선시대 초기까지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불과했던 노비의 수가 이후로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절정기였던 17세기 초에는 조선 전체 인구의 60%가 노비가 된다. 왜 그렇게 많아졌던 것일까? 흔히 다른 나라의 경우 노비는 전쟁포로를 통해 많이 얻어지게 된다. 조선시대에도 가끔 왜구를 붙잡아 노비로 쓰기도 했는데 이때 왜구 노비들은 어찌나 사납게 굴던지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주인댁 여자를 강간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북방의 여진족의 도적을 붙잡아다가 노비로 삼은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숫자는 아무리 보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죄인이나 포로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가난이었다. 빚을 져서 노비가 되는 경우를 부채노비라고 하는데 조선 이전의 시기에도 부채노비는 늘 있어왔다. 다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빚을 지면 도망가는 유량민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호패법 등으로 통제를 철저히 했던 조선시대에는 도망을 가도 유망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은 고스란히 노비로 전락하게 된 것이 조선시대였다. 나라에서도 빚진 자는 양민이라고 할지라도 노비로 삼게끔 법제화하였으니 흉년이 한 번 쓸고 가면 노비들이 급증하게 됐다. 여기에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무조건 천민이라는 일천즉천 사상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노비의 수는 늘어가기만 했으니 결국 17세기 초가 되면 당시 1100만 명의 인구 중 700만 명 가까이가 노비가 되는 사회가 되고 만다.